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밀리언 투자 진행의 아나운서 조현민입니다. 10월 30일 목요일입니다. 한 주의 끝을 향해 또 달려가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우리 코스피 시장. 오늘은 좀 등락을 거듭하다가 이제는 보합으로 오늘 장 마감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장 상승할지 하락할지 궁금해지는 가운데 오늘은 또 50분 동안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이슈뿐만 아니라 상승할 만한 종목들까지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채널 고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주요 지수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함께 보고 있는데요. 오늘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 타결 소식에 강세를 보이다가 다소 꺾인 분위기로 장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등락을 거듭하다가 현재 4,080선에 안착하면서 0.14% 보합세로 마감했고요. 코스닥 시장은 900선을 내어주면서 890선으로 오늘 장 마감했습니다. 1% 넘게 하락했다라는 점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다면 매매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 시장 보고 있습니다. 자, 현재 보시는 것처럼 현재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현재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반도체주는 견조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10만 원 선 지나가면서 3%대 강한 상승세 오늘도 이어가고 있고요. SK 하이닉스 역시 오늘 상승하면서 장 마감했습니다. 56만 7천 원 선 지나가면서 1% 넘게 상승 마감하는 모습 체크되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오늘 또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48만 8천 원 선 지나가면서 5%대 파란불 켜내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도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89,900원 선 지나가면서 6%대 크게 급락하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1위부터 5위까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2차 전지주 흐름이 좋지 못했습니다. 에코프로 형제도 오늘 파란불 켜냈는데요. 에코프로 BM은 5%대 크게 빠지면서 16만 3천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에코프로는 88,900원 선 지나가면서 4%대 급락하는 모습 체크되고 있습니다.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3%대 급락하는 모습 확인되면서 HLB는 오늘 3%대 또 오늘 크게 상승하는 모습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 시장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궁금해지는 가운데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죠. 자,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 함께 열어봤습니다. 자,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요, 이 코인 시장이 5% 가깝게 빠지고 있다는 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한 달 단위로 여러분들께 지금 그래프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그나마 그래도 상승 흐름을 보여드리고 있다는 점 체크되고 있고요. 현재 보시는 것처럼 59% 우리 비트코인의 흐름 보여드리고 있고 알트코인은 28.4% 지나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비트코인으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저희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들 정말 투자하실 때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밀리언 투자 출발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밀리언 투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성재 전문가님 함께 하시는데요.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또 거의 일주일 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주식시장의 주도주 트렌드를 그 누구보다 빠르게 잘 잡아내는 박성재 전문가입니다. 현재 시장이 조금 어수선합니다. 오늘 시장이 좀 제법 밀렸습니다. 근데 코스피 지수만 놓고 봤을 때는 강보한 마감을 했습니다. 네,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효과라고 볼 수 있고요. 실제로는 하락 종목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하락 시장이다라는 것으로 좀 체감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이제 시장 참여자들, 투자자들이 기대를 했었던 FOMC에서요. 이제 예정대로 예상한 대로 25bp 인하를 한 것은 맞아요. 하지만 문제가 된 것은 파월 의장의 발언 그리고 연준 인사들의 어때요? 그 금리 동결과 금리 인하의 의견이 상당히 많이 엇갈렸다라는 점이 좀 시장에서는 좀 실망 매물을 불러왔습니다. 파월 의장 같은 경우도 12월 금리 인하를 단정해서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발언을 했어요. 근데 사실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었던 즉 기대치가 반영되었었던 수준이 어느 정도였냐면 12월에도 무난하게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는데 포커스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CME 패드워치를 보게 되면은요. 12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94%로 통계가 잡혔는데 간밤에 FOMC가 지나고 나서 이게 67%로 뚝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기대치가 그만큼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망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난하게 12월에는 금리 인하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미국의 소비자 신뢰 지수가 꺾이고 있죠. 물론 지금 이제 보면은 셧다운 기간이 길어지고 있어서 여러 데이터가 발표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소비자 신뢰 지수, 즉 소비 지표가 꺾인다라는 것 자체가 물가가 위로 튈 가능성이 적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고용 지표 자체도 둔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2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저는 여전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게 QT 종료를 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연준에서 만기된 국채를 매입을 해주지만 않아도 이게 시장에 방출되는 유동 자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의 지역은행들의 파산이 본격화되지만 않는다라고 한다면 연말까지 무난하게 시장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이 흔들리고 이런 것들에 신경을 쓸 것이 아니고요. 지금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종목들을 잘 잡아가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방송 말미에 또 좋은 공략주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시청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켓 브리핑 시간입니다. 시장과 또 종목들의 흐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어떤 내용인지 바로 알려주시죠. 예,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주도주 안에서 거래를 해야만 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시장이 좋잖아요. 근데 시장보다도 높은 수익을 내려고 우리가 개별 종목에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럼 상승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주역들을 당연히 거래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이게 시장이 빠졌다가 다시 올라올 때 내 종목이 반등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 매도를 하더라도 주도주 안에서만 거래를 하는 습관이 매우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도주 트렌드를 잘 파악하기 위해선 그날 강세 업종들이 어떤 이슈 때문에 강세 흐름을 보였고 또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지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안타깝게도 주도 업종이 없었습니다. 예, 없었어요. 왜냐하면 보시면 이제 코스피 쪽에서 상승 종목 수가 191개, 200개가 안 됐습니다. 근데 하락 종목 수는 707개죠. 코스닥은 314개가 올랐고요. 그리고 1,345 종목이 하락을 했습니다. 전체 상장 주식 수 2,500개 중에 2,000개가 넘게 하락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전반적으로 하락 장세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간 상승, 주간 등락률로 봤었을 때 상위 6개 업종을 한번 보게 되면은요. 어떤 업종들이 이 시장을 이끌었느냐 보면은 1위에 2차 전지가 있고요. 2위에 리튬, 3위에 전선, 그리고 제4이동통신, 전력설비, ESS가 있습니다. 자,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요. 어떤 내러티브가 최근 주간 시장을 이끌었는지를 알 수가 있죠. 뭐예요? 통합해서 AI, 인프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 이 시점에 AI 인프라가 시장을 이끌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상기를 해보면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그만큼 컸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물론 최근에 여러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나 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라는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죠. 아마존 웹서비스 CEO도 한국에 방문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50억 투자, 결국에 50억 달러 투자를 결국 따냈지 않습니까? 이런 지속적인 데이터 센터 투자가 연말까지 더 크게 확장된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왜 이제 그런 기대감이 있냐면 금리가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간밤에도 인하를 했고요. 12월에도 만약 인하를 한다면 은행 이자율이 싸지게 됩니다. 인프라 투자라는 게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많이 떨어져야지 그동안 밀어놨던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감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AI 인프라 쪽에 대한 투자 자금이 많이 투여가 됐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간밤에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살짝 꺾이면서 해당 업종들이 소폭 조금 흔들림이 있긴 했지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12월에 금리 인하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럼 연말이 되면은 내년에 얼마나 더 많은 인프라 투자를 할지에 대한 발표가 꾸준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주도주를 잘 잡아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주도주는 어디서 나오겠어요?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이 주도 업종 뭐예요? AI 인프라 쪽에서 종목을 지금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동통신, 통신 장비 쪽에서 제가 오늘 공략주 준비했거든요. 끝까지 시청 당부드리고요. 지금 뜬금없이 뭐 K뷰티라든지 아니면 음식료 업종에 들어가 있을 게 아니고 시장 주도주에서 놀아야 된다. 주도 업종에서 놀아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시장을 이끌었었던 주역들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 거래대금 상위 15위 종목이고요. 이 중에서 가장 상단에 있는 삼성과 SK하이닉스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하나오션이 제법 올랐습니다. 하나오션이 올랐고 4위에 두산에너빌리티. 오늘은 빠졌지만 어제 시장 주도주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시스템이 오늘 이 가장 거래대금 상위 주들 중에 가장 높은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한미반도체, 로보티지도 오늘 높은 상승 보였죠. 그래서 이 해당 종목들이 오늘 시장의 주도주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또 질문을 줘야 됩니다. 야, 그러면 너는 계속 주도주 노래를 부르는데 너는 그럼 이런 종목들을 거래를 할 수 있었냐? 라는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실제로 여기 안에서 저희 교육방 제자분들과 거래를 실제로 최근까지도 진행을 해왔다 말씀을 드리고요. 잠시 뒤에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런 주도주들을 저점에서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방송에서 대놓고 계속 공개드리지 않습니까? 무슨 기법이에요? 스마트 머니 기법이잖아요. 저점에서 스마트 머니 신호가 뜨고 그 이후에 거래량이 늘어날 때 매수를 하면은 그 해당 종목들 가운데 주도주가 탄생한다. 이게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스마트 머니 기법이죠. 실제로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가장 상단에 삼전과 SK하이닉스는 제가 너무 예시로 많이 들어드렸어요. SK하이닉스도 스마트 머니 기법으로 잡을 수 있었다는 거를 계속 말씀드렸죠. 그 아래에 있는 하나오션부터 한 번씩 보도록 할게요. 하나오션 보면 어때요? 이 녹색 기둥 표시가 스마트 머니 신호입니다. 신호가 뜨고 거래량이 들어올 때 매수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세가 나온다고요. 최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마트 머니 신호가 뜨고 다음 날 바로 거래량 늘어났죠. 이때 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세가 나오고 시장 주도주가 된다고요. 자, 제가 계속해서 교육방 들어오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밴드방에서요. 실제로 10월 21일 지난주죠. 오후 3시 13분 종가 베팅으로 제가 드렸어요. 언제? 12만 원 아래서 드렸습니다. 12만 원 아래서 요때 신호가 뜨고 다음날 종가 베팅으로 드렸는데 어떻게 돼요? 오늘 고점 기준으로 15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시장 주도주가 됐습니다. 제가 임의대로 찍어드린 게 아니죠. 어떤 기법으로 잡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계속 공개드리고 있는 그 방법론 그대로 제가 공략주로 소개드린 거라고요. 신호가 뜨고 거래량 늘어나가지고 제가 교육방에 추천을 드린 겁니다. 그랬더니 어때요? 시장 주도주가 됐다라는 거죠. 자, 실제로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신호가 뜨면 올라가고 횡보를 한참 하다가 신호가 뜨면 올라가고 횡보하다가 신호가 뜨면 어때요? 올라가는 패턴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작년 12월에 신호가 포착됐을 때도 제가 방송에서 이야기를 분명히 드렸습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프로그램명이 다르지만 제가 작년 연말까지 방송에 출연을 하다가
제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한참 쉬다가 제가 9월 중순부터 다시 출연하고 있거든요. 연말에 선물로 던져드리고 간 게 하나오션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신호가 뜨고 나서 거래량 늘어나니까 이거 잡을 수 있다. 그리고 방에 들어오신 분들한테 제가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뭐냐, 올해 초부터 3, 4만 원에 올라갈 때 제가 하나오션은 보수적으로 10만 원 위로 갈 거다. 근데 어때요? 지금 오늘 고점 기준으로 15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어떤 기법으로 잡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통해서 공개해드리고 있는 스마트 머니 기법으로 잡아낸 거라고요. 자,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어제의 시장 주도주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호가 떴을 때 이미 교육방에서는 제가 강의 영상 계속 올려드리거든요. 이거 잡을 수 있다,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거래량이 늘어나면 뭐예요?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언제 공략주를 소개를 드렸냐? 교육방에요. 10월 28일, 이틀 전입니다. 이틀 전 3시 6분 종가 베팅으로 소개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날, 이때 종가 베팅을 하니까 그 다음 날 플러스 13% 시세가 바로 나오면서 시장의 주도주가 되었습니다. 제가 저만 아는 방식으로 공략주를 드렸나요? 아니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스마트 머니 기법으로 잡아드린 겁니다. 자, 이 기법이 실제로 유지 케이스를 제가 보여드리잖아요. 가능하다라는 거를 증명드리고 있습니다. 스마트 머니 신호로 주도주, 시장 주도주를 잡을 수 있다는 거를 증명을 제가 계속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추천도 드리면서 수익도 안겨드리고 있죠. 그리고 오늘 시장 거래대금 상위 종목 중에 가장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었던 한화 시스템. 어제 스마트 머니 신호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아침마다 그날 관심 종목들 제가 소개드리는 영상을 찍어서 올리거든요. 장 전에. 한화 시스템에 별표 쳐드렸어요. 왜? 스마트 머니 신호가 들어오고 오늘 대체 거래소에서 일찍 거래량이 터지고 있어가지고 이거 시세 나오겠다라고 판단해서 드린 겁니다. 자, 요 신호 받아가셔야겠죠. 자, 안 받아가시면 손해 아니겠습니까? 들어오셔서 박성지 전문가 교육방에 들어오셔서 스마트 머니 기법 신청해 주신 분들은요. 제가 PDF 파일로 상세하게 작성한 자료집을 보내드립니다. 스마트 머니 신호 등록하셔서 직접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고 그냥 우아할 게 아니고요. 그냥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되는지 안 되는지 직접 해보시라고요. 근데 저는 이 기법을 통해서 주도주를 잡아가고 있다는 거를 직접 증명드리고 있다는 거 지금 확인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도주를 매매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저의 기준들이 있겠죠. 스마트 머니 기법만 고집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기준을 제가 보기 편한 방식으로 만든 게 스마트 머니 신호고요. 저는 다양한 방법으로도 시장 주도주들을 저희 교육방 제자분들과 잡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들어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 스마트 머니 신호가 뜨지 않은 한미 반도체. 오늘 이제 거래대금 상위의 리스트에 있었습니다. 3%대 상승을 했는데 이거 10월 15일에 제가 아침 9시 12분이죠. 13만 원대에서 공략주를 소개해드렸어요. 그리고 그날 바로 시세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 상위 이제 주도주의 로보티즈도 있죠. 오늘 로보티즈 신고가 갔습니다. 근데 언제 드렸던 거예요? 9월 15일에 오후 3시 13분에 요날입니다. 요날 종가 베팅으로 드렸어요. 그리고 로보티즈는 제가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계속 추천드려 왔던 종목입니다. 그만큼 좋게 보고 있다는 거고요. 제가 드리는 구간마다 어때요? 단기간 안에 커다란 시세가 나옵니다. 불과 3주 만에 2배가 넘는 시세가 나왔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시장의 주도주들을 같이 잡아서 내 수익으로 치환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편하게 박성재 전문가 밴드방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요 스마트 머니 기법이 됐든 아니면 다양한 방법이 됐든 저의 경험치를 같이 이용을 해서 수익을 보시면 너무 좋죠. 근데 수익을 봤을 때 제가 항상 모든 비중을 주식으로 가져가진 않지 않겠습니까? 그죠? 현금, 그럼 나머지 비중을 현금으로 들고 있냐? 그것도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과거에는 이 현금 비중을 채권에다가 담아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많았죠. 하지만 저는 새롭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예요? 현금 비중은 비트코인에 담자 이야기를 드리고 있어요. 각 국가들이 너무 국채를 많이 남용하다 보니까 국채에 대한 신용도가 이제는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금이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그럼 금보다 퍼포먼스가 더 좋을 이제 디지털 금인 비트코인에 조금 담아가는 전략을 이제는 생각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관 ETF 자금을 통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최근에 흔들리고 있지만 꾸준히 자금은 유입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비트코인이 월가와 정부의 손으로 들어가고 있다. 월가와 정부 손으로. 그러면서 시장 유동량이 급감하고 있다. 이거 실화입니다. 자, 보게 되면은 최근 1년 사이에요. 비트코인 기업 재무 전략의 핵심 자산으로 편입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냐면 현재 상장사, 보유 상장사들이 보유량이 최근 1년 안에 50만 개나 늘었습니다. 1년 동안에. 굉장한 사건이죠. 그리고 미국도요. 지금 국고가 됐지 않습니까? 비트코인 전략 비축 법안을 통과시켰고 캄보디아에서 이번에 12만 개를 또 압수해가지고 최다 보유국이 됐어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요. 탑 100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게 105만 개국, 이 중 50만 개가 최근 1년 동안에 확보한 비트코인 수량입니다. 근데 피델리티 보고서에서는요. 2030년까지 840만 개의 비트코인을 기업들이 가져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비트코인은 2140년까지 총 채굴이 되면 2100만 개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굉장한 사건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유의미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스트래티지, 지금 비트코인 재무 전략 1위 기업이죠. 이 스트래티지가 지금 현재 S&P에서 어때요? B-라고 하는 신용 등급을 받았습니다. 자, B- 별로 좋은 등급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 마이클 세일러 회장이 이야기를 하듯이 신용평가사, 그리고 이제 되게 이제 아무래도 권위 있는 신용평가사로부터 등급을 받은 최초 비트코인의 보유 기업이다. 무슨 말이냐면 비트코인 재무 전략, 즉 비트코인을 다루고 있는 기업에 신용을 부과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는 거죠. 개인적으로는요, 현금 갖고 있는 기업의 신용 등급을 저는 더 떨어뜨려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10,000원의 가치가 10년 뒤에도 동일한 가치를 지니고 있지 않겠죠. 매년 6에서 7% 정도 가치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금을 많이 갖고 있는 기업보다 차라리 그것을 비트코인으로 치환하는 기업들이 더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 보유량을 보게 되면요, 거래소 보유량이 이 보라색 곡선이거든요. 지금 95만 개밖에 안 돼요. 안 남았습니다. 근데 가격은 계속 올라가죠. 자, 그러면 95만 개밖에 안 남았다고 말씀드렸어요. 기업들이 100만 개를 가져가면 어떻게 될까요? 추가로. 혹은 미국 정부에서 100만 개 비축 법안이 통과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량이 씨가 마르겠죠. 그럼 가격은 폭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는요, 이 가격이 옆으로 길 때 사면 올라가고요. 옆으로 길 때 사면 올라가요. 그래서 지금 옆으로 기고 있을 때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과 주식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결합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요, 박성재 전문가 교육방에 꼭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아, 나는 비트코인 됐고 난 주식만 하고 싶어. 그래도 좋습니다. 제가 주식 저는 가장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같이 하시기 바라겠고요. 비트코인에 대한 이해를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성재 전문가랑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앵커님을 통해서 한번 설명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는 로보티즈, 두산 에너빌리티처럼 정말 상승하기 전에 그런 종목들을 미리 포착해서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나도 이런 급등 종목들 이제 좀 만나보고 싶다 하신다면 지금 바로 엠밴드 공부방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입장하는 방법 역시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왼편에 이 QR코드 앞에 내가 갖고 있는 휴대폰 기본 카메라 지금 켜시고요. 화면에 그냥 가져다 대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고요. 그 링크를 꾹 클릭해 주시면 저희 박성재 전문가님의 엠밴드 공부방 지금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전문가님께서는 특히 주식과 코인 두 가지를 모두 다 알려주고 계십니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분이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나도 주식뿐만 아니라 이 트렌드에 맞게 코인도 좀 해보고 싶은데 난 잘 모른다 하신다면 지금 바로 공부방 오신 다음에요. 코인에 대한 인사이트까지 모두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QR코드가 어려우시면요. 문자로도 쉽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샵 3772번 100원의 유료 문자로 박성재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더욱더 쉽게 입장할 수 있도록 답장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QR코드 문자 편하신 방법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정보는 투자를 위한 조언입니다. 투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스마트머니 기법 시간입니다. 어떤 기법인지 바로 알려주시죠. 예,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앞에서 보여드렸지만 스마트 머니 기법을 통해서 그날 시장 주도주들을 다 잡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가능하다라는 거로 제가 계속해서 증명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저게 어떤 기법인지 좀 잘 배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리뷰를 한번 하고 갈게요. 사실 리뷰 종목들이 되게 지엽적입니다. 왜냐면 제가 목요일, 금요일에 출연을 해서 한 종목씩만 이제 공략주로 소개를 드리다 보니까 이게 다가 아니죠. 실제로 저희 그 교육방에 오시면은 지금 80% 넘게 끌고 가는 종목들도 있고요. 그런 종목들이 지금 태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송에서 소개드린 공략주들이 단기 수익률이 괜찮긴 한데 되게 지엽적입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최근에 9월에서 10월 동안 소개해드렸었던 대부분 이제 반도체, 로봇주들, 시장의 주도주들이죠. 보면은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60%. 목표가 도달 기준이고요. 시세 기준으로 보면은 더 높은 수익률들을 달성해준 종목들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씩 볼까요? 우선 나이백입니다. 나이백. 제가 9월 거의 말 정도쯤에 공략주로 소개를 드려서 벌써 1차 목표가 도달하고 2차 목표가를 제가 4만 원으로 제시를 드렸어요. 근데 나이백 같은 경우도 어때요? 고점 기준으로 보면 거의 4만 8천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목표가 도달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대지만 실제로 상승 기준으로 봤을 때 어때요? 거의 4에서 50%대 시세가 나왔다라는 거죠. 자, 실제로 제가 비만 치료제 시장은 우리가 잘 봐야 된다. 바이오가 사실은 이제 금리 인하 최대 수혜주이잖아요. 왜냐하면 실적보다는 사실 어떤 기술 투자, 그죠? 자금이 많이 투여가 되기 때문에 금리에 되게 민감합니다. 그죠? 이자율이 높으면 바이오 기업들이 굉장히 위축이 많이 돼요. 반대로 이자율이 낮아지면 바이오 기업들의 투자가 더 활발해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비만 치료제 쪽은 어때요? 실수요를 우리가 마문자로나 그리고 위고비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40%씩 2032년까지 성장을 할 전망이고 그 안에서 지금 최근에 이슈가 많이 부각되던 나이백을 제가 공략적으로 소개를 드렸어요. 추세 하락을 하다가 신호가 뜨고 거래량이 이날부터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제가 공략주로 소개를 드렸는데 어때요? 시세가 나오죠. 자, 정말로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스마트 머니 기법을 활용하면. 제가 다음 목표가를 5만 원으로 제시 드렸는데요. 여전히 유효합니다. 자, 주가는요. 일직선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게 추세 그리고 파동을 그리면서 상승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눌림 구간이 나오는 것을 저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요. 다음 목표가까지도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는 점을 이야기 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휴림 로봇이죠. 이 종목 이야기 드릴 때도 제가 이런 이야기 했어요. 지금 AI 쪽, 특히 로봇 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실제로 유즈 케이스, 상업화가 됐을 때 유즈 케이스가 어디서 나올 거냐? 팩토리, 공장이다라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테슬라에서도 600대 휴머노이드 생산해서 어디부터 투입하고 있어요? 공장이죠. 그래서 자율 이동 로봇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 드리면서 휴림 로봇을 10월 10일에 공략주를 소개를 드렸고요. 제가 지난주에 목표 주가 6,000원으로 좀 수정을 드렸어요. 3차 목표가고 다 매도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때요? 도달했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종가 기준으로 6,020원에 있는데요. 이제 4차 목표가 도달했습니다. 근데 저는 4차 목표가, 3차 목표가에 도달했고요. 4차 목표가는 7,500원 제시를 드리는데 자, 똑같습니다. 추세가 하락하다가 신호가 뜨고 거래량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언제 매수를 할 수 있다. 제가 요때 공략주로 소개를 드렸던 거예요. 근데 시세가 많이 나오고 상한가까지도 중간에 갔죠. 근데 제가 이야기 드리지만 저는 10%, 20% 올라갈 종목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을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파동을 그리면서 저는 계속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목표가에 도달하면 도달할수록 10에서 20% 물량만 덜어내면 됩니다. 현재 60%대 수익을 기록했지만 아직 한참 더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다음은 하이젠 R&M 마찬가지죠. 로봇 쪽에 대한 종목이고요. 1차 목표가 제가 5,400원 제시를 드렸었네요. 자, 근데 지금 7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상한가도 갔습니다. 이거 제가 리뷰를 좀 늦게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리뷰 드릴 종목이 지난주에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리뷰를 늦게 드렸지만 실제로 제가 공략주로 소개드릴 구간이 여기입니다. 원칙은 똑같아요. 추세 하락이 나오다가 스마트 머니 신호가 뜨고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는 지점에서 제가 소개를 드렸더니 어때요? 상한가까지도 가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목표가도 72,000원 제시 드리고요. 마찬가지 2차 목표가 도달한다고 다 매도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 클로봇입니다. 자, 현대차 로보틱스 판권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죠. 이 종목도 제가 로봇주들 정말 좋아해요. 로봇주들을 근데 제가 공략주를 소개해드리고 전부 다 상한가를 갔어요. 앞에서 리뷰드린 종목들 보세요. 자, 공식은 간단하죠. 추세 하락이 나오다가 스마트머니 신호가 뜨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바로 거래량 안 늘어났죠. 그러면 거래량이 추후에 늘어날 때 이때 매수가 가능합니다. 근데 제가 방송 오래 쉬었잖아요. 9월 중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늦게 소개를 드렸더니 그래도 엄청나게 커다란 시세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스마트머니 기법으로 잡아드린 로봇 종목, 세 종목 모두 다 상한가가 나왔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이래도 신호를 안 받아가십니까? 자, 53,000원 제가 목표가 드렸는데요. 53,000원 저는 충분히 돌파할 거라고 보고 마찬가지로 전량 매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요거 좀 받아가세요. 제가 무료로 드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는 게 있습니다. 말을 누가 굉장히 잘해도 그 말을 믿지 말라고 합니다. 제 말도 믿지 마세요. 직접 받아가서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체감을 해보셔야죠.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는 스스로 검증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PDF 파일로 이 등록 방법을 제가 상세하게 작성을 해놨어요. 어떨 때 사용하면 더 좋은 기법이고 이런 것들까지 자료집화해가지고 다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신청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의 원리가 도대체 뭐냐? 궁금해 하시겠죠?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스마트 머니는 뭐예요? 주포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보와 재료를 기반으로 저점에서 매집할 때 들어오는 자금을 우리가 보통 스마트 머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누구나 잡고 싶죠. 왜냐하면 스마트 머니가 실제로 들어오는 지점부터 주가가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거래량이 터진다고 해서 그게 모두 다 스마트머니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럼 저는 어떻게 구별을 하느냐? 제가 만든 신호로 우선 구별을 하는데요. 제가 만든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 스마트머니 신호가요. 어떤 뭐 거래량 공식이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슨 공식이냐면 추세 공식이에요. 제 노하우가 들어가 있는 추세 공식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하락 파동을 그리고 있던 종목에 어떤 제가 생각하는 정도의 변곡이 나왔을 때 그리고 뭐 옆으로 가다가도 제가 생각하는 정도의 커다란 변곡이 나왔을 때 이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되게끔 제가 잘 설계를 해놨습니다.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이 변곡이 나오면 바로 매수를 하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변곡이 나오다가도 꺾여져서 내려가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조건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뭐냐? 신호가 뜨고 나서 거래량이 증가해 주는지 여부예요. 1, 2번 볼 필요 없고요. 사실 3번만 보면 되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신호가 뜨고 5거래일 연속해서 거래량이 늘어나거나 혹은 한 번 하루 정도 거래량이 들어오는데 엄청 세게 들어오거나 그랬을 때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어떤 원리냐? 자, 변곡이 나오고 나서 거래량이 터진다는 건 뭐예요? 유의미한 변곡이 나오고 나서 거래량이 터진다는 건 뭐예요? 이 변곡을 만든 돈이 많은 누군가가 지금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변곡을 만든 사람은 돈이 많은 누군가들이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매수 타점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이 기법의 가장 큰 장점이 있어요. 추세선, 손절 추세선입니다. 손절 추세선. 자, 손절은 짧고요. 수익이 나면 굉장히 크게 납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그대로입니다. 제가요, 주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모두가 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사실 주식을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수익을 잘 내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사람들의 매매 기준들은요. 손익비가 좋게 설정되어 있어요. 승률이 높은 게 아닙니다. 자,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이요. 승률 높으면 그게 좋은 방법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10종목 중에 7, 8종목을 이기면 좋죠. 표면상은 좋습니다. 근데 7, 8종목을 플러스 3%로 이기다가 두세 종목 졌을 때 마이너스 20%로 진다면 그게 도대체 좋은 방법론을 가지고 거래를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승률이요. 50%밖에 안 돼도 괜찮습니다. 근데 손실을 봤을 때는 마이너스 5%인데 수익을 봤을 때 플러스 30%면 어때요? 승률이 절반밖에 되지 않더라도 이 사람은 계좌가 장기 우상향을 하겠죠. 스마트 머니 기법의 의의는 그렇습니다. 손절은 짧게 가고요. 수익은 크게 보자라는 게 기본으로 깔려 있어요. 제가 보세요. 앞에서 공략주들 리뷰 드릴 때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에서 전량 매도하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나요? 아니죠. 계속 물량 덜어내면서 끌고 가자라고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자, 그만큼
저는 어때요? 목표는 굉장히 크게 가져가고요. 손실은 되게 짧게 가져가는 전략을 항상 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적합한 게 스마트머니 기법이에요. 자, 예시 한번 볼게요. 로보티즈입니다. 로보티즈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종목이고 작년부터 제가 추천을 계속해서 드려왔던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로봇은 과거처럼 어떤 기술력을 선보이는 데서 그치지 않아요. 이제 뭐냐면 어디에 주목을 하고 있냐면 실용성에 주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과거에는 로봇이 뭐 백덤블링을 하고 그런 데다가 너무 치중이 많이 되어 있었는데 우리 기술력은 이 정도야. 뽐내기 정도였죠. 즉 테마 정도에서만 돌았다면 지금은 실제로 뭐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생산을 해서 지금 유즈 케이스를 만들고 있잖아요. 투입이 된다고요. 관절 기술, 자율이동 기술, 그죠? 그리고 손가락 기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되게 잘하는 기업이 로보티즈고요. LG전자에서도 지분을 6%나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올해 1월 5일에요. 굉장히 유의미한 뉴스가 됩니다. 로보티즈 대표가요. 미국 업체에 협동 로봇을 납품을 준비 중이다라는 기사가 언제 떴냐면 올해 1월 5일에 떴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모두 확인을 할 수 있는 기사 내용이죠. 그러면 스마트머니 기법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기사가 나오기 전에 주포들이 매집을 할 때 잡아낼 수 있어야겠죠. 자, 한번 차트를 볼까요? 차트를 보면은 보세요. 이때가 1월입니다. 거래량 막 터지면서 올라가죠. 뉴스가 뜨고 나서 올라간 거예요. 앞에서 보여드린 뉴스 뜨고 나서부터 이 사이클이 시작이 됐는데 스마트머니 신호는 작년 11월 8일, 11월 19일에 이미 들어왔다는 거죠. 자, 보세요. 신호가 뜨기 전까지는 거래량이 없었습니다. 근데 신호가 뜨고 나서부터 거래량이 늘어나죠. 이럴 때 잡는 거예요. 잡으면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오죠. 자, 노란색 손절 추세선을 종가상 깨지 않고 몇 %까지 올라갔어요? 1143%까지 올라갔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때 1월에요. 1월 5일에 반대로 호재가 아니라 악재가 떠서 손절 추세선을 이탈을 하죠.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6%밖에 되지 않습니다. 손익비가 어때요? 굉장히 좋죠. 자,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거래를 해야 된다고요. 이런 손익비를 가지고 거래를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 거래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자, 플러스 3%, 플러스 5% 다 잘라 먹죠. 왜 그래요? 플러스 5%가 됐다가 이게 다시 한번 마이너스로 전환된 경험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익은 오래 못 끌고 가요. 근데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는 엄청 잘 견딥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물린 종목들만 쌓이게 돼요. 그래서 종목들 30종목, 40종목씩 갖고 계신 종목분들은요. 한번 보세요. 로보티즈 같은 종목 있습니까? 없죠. 우하향 종목들밖에 없을걸요. 왜? 로보티즈는 과거에 샀다고 하더라도 플러스 3에서 5%에서 다 잘라 먹었을 게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해야 된다고요. 이런 습관으로 거래하면은요. 수익률 곡선이 점점 이렇게 떨어져요. 근데 제가 하는 거 한번 보세요. 손절은 저는 짧게 마이너스 5%안 견딥니다. 근데 플러스 20, 30%는 제가 매도 다 할 필요 없다고 하죠. 대응할 때.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왜? 시장에서 인정을 받잖아요. 올라가서 52주 신고가 뚫고 올라가면 주목을 더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점점점 어때요? 가파르게 올라간다고요. 이거를 왜 그냥 팔고 그리고 이제 물려있는 것들은 계속 빠지게 냅둡니까? 반대로 하셔야죠. 반대로 하셔야지만 어때요? 계좌 수익률 곡선이 올라갑니다. 이 습관 가지고 계시지 않은 분들 있죠. 반드시 박성희 전문가 교육방 오셔서 교정 받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는요, 이 로보티즈에 대해서요, 작년에 이미 이야기 드렸어요. 보세요. 제가 이때 신호 떴다고 말씀드렸죠. 작년에 이 스튜디오, 이 자리에서 제가 이미 이야기 드렸다고요. 스마트머니 신호 2번 떴고 거래량 늘어났으니까 이거 매수해도 돼. 이야기를 드렸고 제가 로봇주들에 대해서 올해 연초도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텐베거 갈 것은 로봇에서 나올 것이다. 왜? 도입기에서 성장기로 딱 들어가고 있는 그런 업종이 가장 크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이것도 다 경험치에서 나온 저의 의견이죠. 그래서 최근에도 보세요. 최근에도 스마트머니 신호는 없지만 이 로보티즈라는 종목의 모멘텀이나 펀더멘털을 알고 있기 때문에 좋은 자리가 나왔을 때는 어때요? 제가 이렇게 교육방에서도 다시 잡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있잖아요. 자, 이런 시장의 주도주 내에서 잘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머니 기법도 받아가시고요. 박성재 전문가 교육방에 오셔서 함께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적이지만 제가 목요일, 금요일에 출연을 해서 하루에 한 종목씩 던져드리는 종목들만 해도 단기적으로 이렇게 수익이 잘 나오고 있다는 것까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꼭
꼭 같이 참여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박성재 전문가랑 함께하면은 한 가지 더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죠. 뭐예요? 비트코인 재무 전략입니다. 재무 전략. 포트폴리오 결합 전략이에요. 요거 이야기하는 사람이 증권방송에 저밖에 없습니다. 저는요, 플러스 알파 수익을 무조건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시장보다 낮은 수익률 혹은 시장 정도의 수익률을 얻을 거면 뭐하러 개별주에 투자를 합니까? ETF에 투자하면 되죠. 근데 개별주를 투자한다는 것은 적어도 시장보다 플러스 알파 수익을 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주식시장 올라가잖아요. 좋잖아요. 근데 적어도 그 시장 수익률보다 높게 수익을 가져가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복합 전략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제가 일부러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코스피, 나스닥, 니케이 지수가 이만큼 오를 때 비트코인 이만큼 올랐어요. 최근 5년 수익률의 차이입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비교를 해드릴게요. 올해 비트코인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근데 코스피는 매우 좋았대요. 그래서 코스피가 1년 동안에 59.87% 올라갔습니다. 작년 10월 30일부터 제가 계산해 놓은 거예요. 오늘 고점 기준으로. 그다음에 코스닥이 22.51% 올랐고요. 우리가 두 시장에서 모두 다 거래를 하니까 이거를 더해가지고 나누기 2를 하면 41.19%가 나옵니다. 자, 만약에 최근 1년 동안에 1억을 투자하신 분들이요. 만약 4천만 원 이상 벌지 못했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시장 수익률보다 못 보신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ETF 투자하는 게 낫죠. 왜 개별주에 투자를 합니까? 투자 잘못하고 계신 거죠. 무조건 40%보다는 높게 가져갔어야지 정상입니다. 그런데요, 이 ETF랑 5대5, 비트코인과 5대5로 결합을 하면 올해 시장이 비트코인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지수에 투자한 것보다 높은 초과 수익을 냅니다. 1년만 보면은 이게 크지 않죠. 올해 비트코인은 안 좋았기 때문에. 근데 5년으로 확대해 보자고요. 최근 5년 동안에 코스피가 82.90% 올랐습니다. 코스닥은요 14%입니다. 오히려 1년 수익률보다 못하죠. 그리고 양지수 합산을 하면은 48.50%. 얼마 차이 안 나요. 근데 비트코인과 5대5로 투자만 했어도 520% 수익이 나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이 주식을 같이 포트폴리오로 결합을 해서 했을 때 시너지가 훨씬 더 좋게 나온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자, 실제로 보시죠. 1년 차이에는 얼마 차이가 안 나지만 2년 차, 3년 차, 4년 차, 5년 차 갈수록 수익률 격차는 점점 커집니다. 자, 우리 투자자들은요. 저게 뭐 폰지 사기니 뭐니 이런 이야기 할 때가 아니고요. 그런 이제 진부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보여주고 증명해 주는 게 있는데 우리 인정을 하고 플러스 알파 수익을 쫓기 위해서 노력을 하자고요. 그것을 박성재 전문가는 매우 잘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꼭 함께 해보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박성재 전문가랑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앵커님을 통해서 설명 듣고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알려주셨던 종목들 대부분 목표가를 달성했습니다. 이 휴림 로봇은요, 10월 10일 날 알려주시고 벌써 3차 목표가에 달성을 했고요. 나이백도 2차 목표가 달성을 했습니다. 이런 종목들 나도 좀 받아보고 싶다. 어떻게 하면 받아볼 수 있을까? 이런 고민 되신다면 지금 바로 엠밴드 공부방 입장하시면요. 종목들 모두 드리고 있습니다. 자, 입장하는 방법 역시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왼편 QR코드 앞에 갖고 있는 휴대폰 기본 카메라 켜시고요. 그냥 화면에 가져다 대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고요. 그 링크를 꾹 클릭해 주시면 저희 박성재 전문가님의 엠밴드 공부방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전문가님께서 알려주시는 종목들은요. 모두 다 스마트 머니 기법으로 포착하시는 거고요. 나이백, 휴림 로봇, 클로봇 이런 종목들 모두 다 최근에 알려주시고 벌써 목표가 달성을 했습니다. 이런 종목들 포착할 수 있는 이 기법 공부방 오시면요. 여러분들께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초보자도 정말 쉽게 누구나 상승 종목들 포착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엠밴드 공부방 입장하신 다음에 주식과 비트코인 관련한 종목들 모두 다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QR코드가 어려우시면요. 문자로도 여러분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샵 3772번 100원의 유료 문자로 박성재 세 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더욱더 쉽게 입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답장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QR코드 문자 편하신 방법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밀리언 투자픽 시간입니다. 전문가님의 관심주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어떤 종목인지 바로 알려주시죠. 예, 제가 앞에서 힌트를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되게 논리적으로 항상 접근을 하는 편이고요. 최근 주간 상승을 이끌고 있는 내러티브는
AI 인프라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최근에 AI 인프라에 합류가 된 통신 장비, 즉 5G, 6G 쪽에서 한 종목을 제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1차 목표가에서 끝나지 않을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중요한 게 제가 목요일, 금요일마다만 방송에 출연을 하잖아요. 그래서 월, 화, 수에는 제가 교육방에서만 종목을 이야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꼭 들어오셔서 함께 하셔야지 이 해당 종목에 대해서도 더 자세한 대응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보실 수 있다는 점을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동사는 이제 사실상 다 아실 겁니다. 5G가 되게 거품이 많이 꺼졌어요. 최근 3, 4년 동안 한번 보게 되면은요. 근데 거품, 당시 이제 그 수율이 안 나올 것이다라는 팩트가 체크가 되기 전에 기대를 많이 받았을 때 아무래도 그 통신 장비 쪽에서 대장 역할을 했었던 것은 KMW죠. 그러다 보니까 5G 붐이 불면은 사실상 자연스럽게 이제 KMW를 지켜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5G가 지금 굉장히 뜨고 있는 게 뭐예요? 엔비디아가 노키아에 10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이게 몇 퍼센트냐면 2.9%. 지분 2.9%를 인수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AI의 어떤 내러티브를 이끌고 가고 있는 쪽을 보게 되면은 현재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팔란티어죠. 그래서 뭐 피터 트리라든지 이런 분들의 굉장히 발언이 굉장히 좀 권위를 얻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젠슨왕 CEO도 이 어떤 내러티브를 이끌어가고 있는 주역 중에 한 분이죠. 그래서 엔비디아에서 직접 투자한다? 지금 보면은 2차 전지가요. 사실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둔화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는 ESS죠. AI 인프레, AI 내러티브예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투자를 많이 하고 많이 짓다 보니까 결국에는 배터리 저장 장치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내러티브가 형성돼 가지고 지금 강세를 보이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통신 기업에, 장비 기업에 투자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왜 더 중요하게 생각이 돼요? 자, 보세요. AI 시대로 넘어가면 데이터 처리량, 건당 데이터 처리 용량이 굉장히 커지게 되겠죠. 그러면 더 좋은 통신망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통신망 확보 차원에서 투자를 지속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뭐 중국에서도요, 5G 가입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게 큰 뉴스는 아니지만 이 시장 자체가 저변이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다는 것도 팩트로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동사가 왜 중요하냐? 어쨌든 통신 장비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전년 대비 매출이 15%씩 증가하고 있어요. 안정적이죠. 그리고 해외 진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MMR 기술의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5G, 6G에 대한 네트워크 성능을 굉장히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냐면 커버리지와 용량을 4배 이상 증대하는 5G 주도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뭐다? KMW 안테나 기술입니다. 그래서 지금 통신 장비 기업 쪽에서는 가장 이제 좀 주목을 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여러 종목이 있어요. 뭐 이노와이어리스의 뭐 스몰셀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선 KMW가 가장 먼저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 용량을 빨리 전송하는 것을 증대를 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AI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다는 점. 그게 5G의 수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적도요. 지금 이제 그 4분기 실적은 턴어라운드 될 거라고 보고요. 내년도는요. 연간 실적 단위의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노란 선인 481선, 즉 2년 평균선을 뚫고 올라가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일봉 차트 보면은요. 스마트 머니 신호가 떴어요. 뜨기 전에는 추세가 없었죠. 근데 변곡이 나왔고 거래량이 이제 터지기 시작하니까 잡아야겠죠. 제가 방송을 월화수 출연을 했으면 이때 말씀을 드렸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중요한 좋은 매수 구간을 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의견 드리면 내일 시가에 매수 의견 드리고요. 1차 목표가 21,000원인데 전량 매도하실 필요 없습니다. 대응은 제가 교육방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15,500원 제시 드립니다. 네, 이렇게 관심주로 KMW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세한 전략은요, 저희 엠밴드 공부방 입장하시면 누구나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입장하는 방법 역시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앞에 내가 갖고 있는 휴대폰 기본 카메라 켜시고요. 그냥 화면에 가져다 대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고요. 그 링크를 꾹 클릭해 주시면 저희 박성재 전문가님의 엠밴드 공부방 입장하신 다음에 이 종목의 자세한
자세한 전략 바로 만나볼 수 있고요.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들 혼자서도 알 수 있는 기법도 현재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엠밴드 공부방 입장하시면 누구나 무료로 받아볼 수 있는데요. QR코드가 조금 어려우시면요. 문자로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샵 3772번 100원의 유료 문자로 박성재 세 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누구나 쉽게 입장할 수 있도록 답장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QR코드 문자 편하신 방법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아쉽지만 전문가님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저녁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내일 더 알찬 내용으로 또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